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성분 김효생이면 26세지요.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10년 대운 보기를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도 이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팔자 명제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젊은 나이죠. 26세면 젊은 나이인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더 빨리 나는 돈을 벌겠다. 돈을 좀 더 젊은 나이에 돈을 빨리 벌어서 남들보다 좀 잘 살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이 대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대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이 팔자 해석을 쉽게 하십시오. 이 팔자는 일단은 이 팔자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요거는 뭐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데 이 대운과 세운과 그리고 월운, 운에 의해서 운에서 들어오는 그 기운이 그 팔자의 기운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그 기운을 잘 파악해내면은, 그러니까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내면은 사주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분이 현재 대운의 이제 재물운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지요. 사업을 하는 것은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운의 재물운이 좋을 때는 내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대운이 좋을 때는 그만큼 큰 돈을 이제 벌어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운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서 건너야 된다고. 항상 그 운이 좋을 때는 주위에 이제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를 해도 귀인들이 옵니다. 귀인들.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나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떠한 내가 납품을 한다. 그러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아주 귀인들을 만나요. 아주 좋은 데를 소개해주고 막 이러는데,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뭐 거래처를 소개받는다거나 어떠한 뭐 내가 어디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러면 부도가 나요, 부도가. 그럼 같이 연쇄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대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안 좋은데 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현재 대운을 보면서 재물운,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재물운을 봐야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은 재물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사주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김효년, 신미월, 기사일, 개유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제 3대운입니다. 울로는 경호, 기사, 무진, 경묘, 병인, 을축, 갑자, 개해 대운으로 이제 그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나이가 이제 26세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23살에서 33살 생애 전까지 10년 대운이 무진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보니까 미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미달은 동물로는 양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사오미, 사달이 이제 그 뱀달, 오달이 말달, 미달이 양달입니다. 그래서 요 사오미, 요 세 개의 달을 여름으로 봅니다. 자, 여름은 뜨거운 화해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화해 계절 여름에 하늘로부터 기토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미토지요. 미토면 이게 비견입니다. 비견인데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월지만큼은 계절의 기운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미토가 지금이 오달이죠. 다음이 이제 미달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사오미 이 세 개의 달 중에 미달이 가장 덥습니다. 겨울엔 축달이 가장 춥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를 이제 토로 보실 때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일주가 기사일주입니다. 화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행의 힘의 균형을 봐야죠.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 이 화의 기운이 뭐 글자로는 한 글자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여름이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이 한 40%, 50% 정도, 40% 정도의 힘의 균형을 봤을 때는 화의 기운이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 이제 기토지요. 화생토를 받는 겁니다. 화생토, 화생토. 여기 연간에도 기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의 기운도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화토의 기운이 한 6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사주 이제 8자, 8자, 오행의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 화토의 기운이 한 6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무지하게 강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팔자 해석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 돈을 벌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분석을 해야죠. 재물의 기운을 돈의 기운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토국수, 수가 이제 재성이라 해서 재물입니다. 그래, 재물을 보니까 개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수, 이 큰 재물이죠. 편재. 이 큰 재물이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내린 거죠. 금생수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의 힘도 여기에 보면 또 여기 보면은 신금이 있죠. 그래서 요 신금도 있고 그래서 재물의 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이 시상 편재가 이 신강하면서 시상 편재는 의외로 이제 큰 부자들이 많아요. 바로 이제 이게 여기 기토가 바로 이 큰 재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의 재성이 강하면 시상 편재라고 할지라도 뭐 재다 신약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기토가 비견이죠. 비견. 자, 이 비견도 이 지지의 뿌리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견이 이 재를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주가 신약할 때는 천간에 비견겁재라고 다 나쁘게 안 합니다. 우리가 사주가 재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뭐 비견겁재가 있으면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거기에 힘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더라도 거기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에 뿌리가 좋은데 이 비견이 이렇게 딱 투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가 항상 편재, 큰 돈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 우리가 이제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오행의 힘의 균형, 생극재화를 잘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사주가. 근데 다행히 보면 월간에 신금이 있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갑니다. 이 비견은 도와주는 겁니다. 이 비견은. 자, 근데 대운을 이제 봐야 됩니다. 대운이 무진대운입니다. 무진대운. 자, 이제 이게 겁재입니다. 이 무토도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겁재도. 그리고 진을 달고 오죠. 겁재를 달고 오는 겁니다. 이 화토의 기운이 강한데 이 대운에서 토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겁재가 겁재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겁재가 바로 편재하고 합을 하죠. 무게합으로 갑니다. 이 겁재가 큰 돈과 합을 한다는 것은 이 대운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운에는 동업을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동업자하고 아주 갈등이 생기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은 성공하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요거 사유합이라서 금이다. 요거 묘미, 해묘미, 반함이라서 요거 목이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은 그 사주 해석이 완전히 삐딱선을 탑니다. 우리가 그 사주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는 건데 본사주의 신명도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합을 볼 때, 삼합을 볼 때는 왕지가 월지에 있을 때만큼은 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러한 경우 뭐 사유합 이게 금으로 간다. 이게 묘미합 이래서 해묘미 그래서 목으로 간다. 이러면은 그 사주 해석이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힘의 균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합도 월지에 있을 때만큼은 합이 된다. 물론 이 팔자에 뭐 삼합에 글자가 다 있다. 월지를 빼놓고 삼합에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합의 기운은 있지만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오행의 힘의 균형을 잘 보시면서, 그리고 대운. 그래, 우리가 이제 대운이 무지하게 중요한 게, 대운이 안 좋으면은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탈 없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대운이 안 좋고 이 세운이 안 좋을 때는, 그때는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으면 그해 돈을 무지하게 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사주풀이, 여러분들이 이 팔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팔자 원국과 이 대운 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운, 일년운을 갖다가 대운과 그리고 월운, 그래서 변화하는 팔자와 변화하는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내시면은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산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 팔자 명주의 주인공은 이 대운에 아주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이 겁재가 큰 돈을 합을 해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이 대운은 좋습니다. 이 대운은 좋은데 이 대운이 좀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이 팔자 원국의 주인공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사주를 보는 분들은 상대편에게, 사주 상담하시는 분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됩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산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분의 현재 대운은 재물운이 그리 좋은 대운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올해 나이 26세 김효생 남성분의 팔자 이야기로 현재 대운의 재물운은 어떠한가, 이러한 주제로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